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항소도 포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밝혔나요? 네, 일단 검찰은 1심 법원의 사실관계 인정 그리고 이 법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일명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형의 실형을 구형을 했었고, 다른 황교안 전 대표라든가 혹은 성원석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징역형 구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1심 선고에서 이 나경원 의원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긴 했지만 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가 됐었고, 특히 이제 국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이라고 할 수 있는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벌금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비록 구형량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6년 만에 유죄라는 판단을 끌어냈고, 그래서 무리한 항소는 하지 않겠다. 굳이 법적인 다툼을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놓고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 항소를 포기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례적이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공통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통상 검찰의 실무라든가 혹은 지침을 보면은 이 징역형을 구형을 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되는, 그러니까 형의 종류가 바뀌는 경우에는 기계적으로라도 항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이례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상당히 갈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일각에서는 사건 자체가 무척 오래되기도 했었고, 이제 설사 검찰이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 간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1심과 다르게 양형이 크게 늘어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고려에 의한 판단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전에 대장동 재판에서도 그렇고 항소 포기를 연달아 하는 이런 모습은 이 검찰이 정치적인 부담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 스스로의 원칙을 깬 선택적인 법 집행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떠나서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그런 결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지만 나경원 의원 등은 끝까지 다투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나경원 의원 등의 입장을 고려하면은 당연한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고,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피고인만 항소를 할 경우에는 2심 법원에서는 1심 법원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등이 이렇게 항소를 해도 형량이 늘어날 위험은 전혀 이제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부담 없이 1심에서 주장을 했던 것처럼 무죄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벌금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전략적으로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항소 없이 1심 판결로 이제 확정이 된다, 유죄가 확정이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 항소를 하고 무죄를 다투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까지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같은 사건으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도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내일이 결심 공판인데 검찰이 구형을 어느 정도로 할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까? 사실 이번 선고로 인해서 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박범계 그리고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내일 구형이 있습니다. 적용 법조는 다르지만 사실상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구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선고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형식적인 형평성만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구형을 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질적인 형평성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벌금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관계자들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그래서 항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 다시 말하면은 벌금형의 선고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검찰의 입장을 고려를 한다면 기존에 이제 받은 이번 선고에 나온 그런 벌금형 범위 내에서 이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벌금형 구형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검사들의 집단 퇴정, 이것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선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 열렸는데 이제 핵심 쟁점은 대북 송금 사건 조사 당시에 검찰 조사실에서 검사들이 연어를 가지고 오고 술파티를 하면서 회유와 압박을 했다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런 증언이 사실이냐 아니냐, 위증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쟁점인 사건입니다. 네. 이제 검찰은 술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겠다라면서 이 당시에 교도관 등 64명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정상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6명만 채택을 하고 나머지 증인 신청은 다 기각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검찰이 상당히 반발을 했고 다수의 증인 신청을 기각하고 핵심 증인들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한 재판이다라며 항의를 하면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 집단으로 법정을 나가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 퇴정은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일단 부적절하다라고는 판단할 수 있긴 하겠지만 법리적으로 위법이다 혹은 불법이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네.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이 정지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판단이 나올 때까지 소송이 멈춘다는 거지 그날의 재판이 종료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의 허가가 있거나 혹은 패정 선언 없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검사들이 나간다라는 것은 사실 부적절한 처신이다라는 비판까지는 가능하지만 네. 다만 이걸 위법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 모욕죄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 이런 법정 모욕죄 같은 경우에도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인정이 돼야 되고 나아가서는 모욕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항의를 위한 그런 표시였기 때문에 무례했다라고는 하더라도 이게 모욕이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과거의 네. 사례들을 보더라도 사실은 조금 위법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형사소송법 조항이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재판을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피 신청을 구두로라도 했으니까 재판은 네. 정지가 됐고 재판정에 머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타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재판이 정지가 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일방적으로 퇴정하는 것은 다소 기존의 그런 질서들을 봤을 때는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 논란이 좀 있습니다. 법 쪽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필요한 지시였다라는 의견도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을 동의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 권위를 무시한 것이고 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게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은 결국에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 파생이 된 사건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 역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당사자인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판 과정에서의 그런 검찰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다라는 것은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 그런 부적절한 그런 지시이다라는 그런 비판도 상당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감찰은 이제 진행이 되겠죠?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일단 대통령의 지시가 있으니까 감찰은 진행이 될 거고 경징계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중징계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불법이다 혹은 위법이다라고 판단받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실제로 이런 점을 들어서 중징계를 내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또 검찰 내부에 상당한 반발도 예상되지 않나 따라서 경징계, 견책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